오늘 저는 조금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은행 예금 금리는 보통 2%에서 4% 정도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8%입니다.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연 20%가 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.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. 연 18%라는 것은 1,0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에 180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.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. 제가 직접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인 함코르뱅크의 앱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. 2026년 현재 이 은행의 예금 상품 조건을 보면 예금 기간 18개월 연 이자율은 18%이며 이자는 매월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3천만 숨을 예금하면 매월 45만 숨을 이자로 받습니다. 18개월 동안 받는 총 이자만 810만 숨,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이 넘습니다.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은행에서 제공하는 확정 금리입니다. 그렇다면 왜 우즈베키스탄 은행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제공할까요?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입니다.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매우 높게 유지합니다. 2026년 현재 기준 금리는 14% 수준입니다. 은행은 이 기준 금리에 맞춰 예금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18%라는 숫자가 가능한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. 우즈베키스탄 수마는 가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통해 환율 하락 리스크를 상쇄해주는 구조입니다. 세 번째는 폭발적인 자금 수요입니다. 성장 중인 국가라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엄청납니다. 은행은 기업에 연 24% 이상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18%를 돌려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. 자, 그럼 나도 가서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하지만 단순히 여권만 들고 간다고 바로 예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적인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거주 등록입니다.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후 호텔이나 거주지에 등록된 공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둘째, 가장 중요한 PINFL 발급입니다.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식별번호입니다.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공공서비스 센터인 DXM에 방문하여 이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여권과 거주 등록 서류만 있으면 며칠 내로 발급됩니다. 이 번호가 있어야 비로소 은행 앱을 설치하고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현실적인 리스크도 짚어봐야 합니다. 과연 내 돈은 안전할까요? 우즈베키스탄에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존재합니다. 2026년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대 2억 숨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줍니다. 원화로 약 2,1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. 따라서 고액을 예금하신다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. 18%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? 2026년 기준 외국인 거주자의 이자 소득세율은 보통 5% 내외입니다. 여기에 연간 수마가치 하락분을 10% 정도로 가정하면 우리가 손에 쥐는 실질적인 달러 기준 수익률은 연 6%에서 7% 수준이 됩니다. 한국 예금보다는 2배에서 3배 높지만 18% 전체가 순수익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. 자산을 불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높은 수익률보다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. 매월 들어오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하여
복리를 만드는 것, 그것이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. 숫자를 읽을 줄 알면 리스크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생생한 숫자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숫자 읽어주는 태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